전 골랐습니다. 저도 골랐습니다. 안 드셔도 돼요? 아니요, 저 어려운 커피 지식을 쉽고 재미있게 풀어주는 신개념 커피 라이브 안스타일 월커. 쉽게 맞나요? 사실 좀 유난이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잖아요. 커피를 먹는데 왜 물까지 그렇게까지 하냐고 많이 얘기하시는데 사실 물 단계 넘어가면은 거의 그냥 커피에 빠졌다. 그죠? 사실 미묘한 차이잖아요. 이러한 미묘한 차이가 나타내는 변화가 커피의 되게 중요한 매력이라고 생각해요. 적합한 물에 찾아서이긴 하지만 적합한 물은 내가 어떤 커피를 어떻게 내릴지가 선행이 돼야 그게 적합한 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옛날에 좋은 추출수라고 했을 때 한 3, 4년 전에는 항상 떠올랐던 브랜드가 삼다수였어요. 한 2년 전까지는 아이시스 8.0이었어요. 요즘에는 평창수가 이거죠. 커피를 녹이는 물 자체가 왜 이렇게 유행을 타는가 이런 거를 고민해봐도 어떤 물이 제일 좋다라기보다는 어떤 흐름에 맞춰서 내가 추출하는 커피에 맞춰서 거기에 맞게 물이 소비자들에게 인식이 되어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커피 추출 스타일도 바뀌었을 거고요. 추출 트렌드도 바뀌었을 거고요. 로스팅 포인트도 많이 바뀌었죠. 점점 밝아지고 있잖아요. 맞아요. 커피가. 그렇게 되면 밝아지면 좀 더 커피를 추출하기 용이한 물들이 유리할 것이고요. 그렇다면 어떠한 물이 그럼 왜 좋은지에 대한 얘기는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그러한 얘기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물을 녹이는 데 있어서 경도라고 하는 이제 미네랄이라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저희 물 사시면은 무기 물질 함량 이렇게 써 있는 게 있습니다. PPT 아래를 보시게 되면은 왼쪽에 백산수, 오른쪽에 평창수입니다. 이렇게 라벨에 성분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 성분들이 왜 적혀 있고 이게 커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면 칼슘이랑 마그네슘을 가지고 저희는 커피의 경도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커피에 있는 다양한 산이나 유기화합물들은 약간 음전화 성향을 띱니다. 이 미네랄 성분이 플러스를 생각하시면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마그네슘이랑 칼슘이 커피 성분을 만나서 여기에 있는 성분들을 끌어당겨서 추출 에너지를 높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거로는 그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은 거 아닌가요? 커피 안에 있는 성분들 더 많이 끄집어내니까? 에비앙 생각하시면 돼요. 에비앙처럼 꾸덕꾸덕한 물이 있으면 커피가 추출된 공간까지도 이게 성분들이 많이 차고 있으니까 추출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적당량이 있어야겠네요? 칼슘과 마그네슘이 커피 속에 있는 산 성분들, 유기화합물을 만나서 그냥 나올 수 있는 것을 결합해서 끌어내려올 수 있다. 그렇게 됐을 때 커피가 조금 더 풍성한 플레이버를 갖게 됩니다. 또 물에 너무 많은 성분들이 있다면, 용존된 것들이 많다면 커피를 녹여내는데 뭔가 공간이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성분들을 가져오지 못하고 또 너무 적은 성분은 오히려 이렇게 결합 에너지가 적기 때문에 많은 성분을 끌어내지 못해서 에너지가 약하죠. 아무것도 없는 증류수라고 하는 물도 커피를 추출을 할 수 있어요. 충분히 추출할 수 있고 경도가 0인 물. 네, 아무것도 없는 물도 커피가 녹긴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추출했을 때도 맛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하나의 그냥 의미를 두고 알고 있는 것이지 이렇게 한 물이 제일 맛있다 결정을 내는 것은 또 아니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상적인 경도 SC의 기준이 있습니다. 지금 ppm이 경도로 표시할 수 있는 미네랄이 얼마나 많이냐를 나타내는 칼슘, 건데 마그네슘 딱 두 가지만 찍습니다. 그러면 연수가 이제 60 미만의 연수라고 그러고 60에서 120일 약경수, 경수를 121에서 180, 강경수를 180 이상이라고 그러는데 SC에서 말하는 거는 지금 17에서 85 사이가 가장 이상적이다. 그러니까 연수랑 약경수 요 정도 사이입니다. 이 기준은 밸런스가 좋게 잡혀 나오는 물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전 이거의 기준을 잘 보지 않습니다. 웬만하게 커피할 때는 저도 이 기준에 맞춰서 하긴 하거든요. 근데 하지만 제가 테스트했을 때 어떠한 커피는 지금 강경수라고 하는 저 pH 180 이상, 그러니까 엄청나게 미네랄이 많은 물도 커피를 맛있게 추출하는 경우가 있었고요. 엄청 연수, 그러니까 칼슘, 마그네슘이 적은 물 또한 커피를 엄청 브라이트하고 산미가 청량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었어요. 바리스타 대회에서도 이런 기준을 벗어나서 추출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느의 기준을 하나에 딱 정해두지 마시고 테스트를 해보시면서 뭔가 이런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한번 사이트를 이 홈페이지에 가서 여기에 있는 거기 칼슘이랑 마그네슘을 적으라고 합니다. 그걸 넣으면 알아서 ppm 수치로 변환시켜줍니다. 그래서 이걸로 ppm 기준을 한번 잡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평창소 같은 경우는 뭐 40 이렇게 나오는데 그 기준으로 딱 잡아줍니다. 이 추출의 에너지에 있어서 칼슘이랑 마그네슘 얘기를 했는데 논문을 보게 되면은 여기 마그네슘이 커피를 좀 더 많은 성분들을 가져오는 결합 에너지를 갖고 있다. 칼슘보다. 근데 칼슘도 높습니다. 나트륨도 갖고 있고. 하지만 그럼 마그네슘이 많은 물이 무조건 커피를 맛있게 하냐? 이런 거는 또 아니더라고요. 그럼 마그네슘이 높은 물이 커피에 있는 성분들을 더 많이 가지고 온다. 이렇게만 인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어떠한 그 컵의 캐릭터를 부여하는지는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냥 이런 물을 사셔가지고 이렇게 보고 이거는 경도가 많네. 그럼 커피를 좀 잘 녹일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하고 커피를 해보시고 아니면 삼다수 같은 물을 사보시면 되게 적어요. 막. 이거는 좀 커피가 잘 녹아 나오진 않겠네. 좀 강배전 커피가 저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해보시고 발전에 꼬리를 무시면 재밌어요. 본인만의 시그니처 물을 찾을 수도 있잖아요.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서 저는 아직도
물 수치할 때 이런 시약으로 하거든요. 그냥 막연하게 수치가 아니고 색깔로 성분이 얼마나 있는지를 한번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거 사시면은 좋거든요. 10,000원 정도 합니다. 시약 테스트는 평창수랑 지장수라고 있습니다. 지장수요? 네, 황토 내추럴 미네랄 워터인데 황토물이요? 여기 읽어드릴까요? 5억 7천만 년 전 고생대 조선계 캠브로 오로도비스기에 형성된 천연 지장수입니다. 그럼 제가 좀 사기치는 것 같잖아요. 이거 별도로 사업하시는 거 아니죠? 수원지에서? 네, 없습니다. 저 일단 평창수부터. 일단 5mm 이거는 지장수. 지장수 기가 막히게 딱 맞았어요. 5mm. 와, 딱 맞네. 저희가 이제 지금 경도 테스트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평창소가 맛있는데 경도는 얼만큼 되는가, 그리고 제가 왜 지장수를 갖고 왔는가에 대한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칼슘이 40 정도, 여기에 한 16 정도 있고요. 2.5배 3배 되고요. 그러네요. 마그네슘도 요거는 한 2 정도 되는데 네. 요거는 마그네슘이 한 7 정도. 그러면 그 이외의 성분들을 측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커피 추출하는 데 도움이 안 된다면 굳이 측정할 필요가 없고, 그래서 경도를 할 때는 칼슘, 마그네슘 합니다. 이런 시약들이 다 마그네슘이랑 칼슘만 측정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다른 거를 측정할 필요 없고 오늘 우리 물 컨텐츠는 이 네. 경도만 측정하면 되겠네요. 네, 일단 이 경도 수치로. 경도는 네. 우리가 커피를 얘기할 때 칼슘, 마그네슘을 얘기하니까요. 이렇게 해서 한 방울이 색깔이 변할 때가 거기까지 경도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를 한 방울씩 넣는 거예요. 얘가 지금 평창수죠? 네, 평창수, 얘가 지장수, 이렇게 한 번 하고 흔드는 거예요. 지금 좀 변한 것 같은데요? 네, 이게 변했죠. 여기부터 빨간색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빨간색부터 시작하는 네, 이제 거예요? 거기서 초록색이 될 때가 그 경도 수치인 거예요. 많이 넣어서 많이 그 수치가 높아가면 경도가 많은 거죠. 이것도 한 번 더 넣을게요. 둘. 여기서 이제 초록색으로 변하는 순간이어야 네네네네. 되겠네요. 그러니까 점점 더 빨간색이 되고 그 다음 초록색이 되는 거죠. 네, 조금씩 색깔이 변하는 겁니다. 걱정 안 하고요. 지금 내 방울 평창수. 평창수 오, 변했어. 평창수 끝. 와, 네 방울째 네, 변한 네 거죠? 방울째. 지장수는 지금 이거 지장수 네 방울째죠? 네 방울째 쭉 가게 다섯, 다섯, 재밌네. 여섯, 일곱, 일곱, 여덟, 여덟, 아홉. 아홉. 슬슬 변할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변한 거 아닌가? 네, 이 정도 변한 것 같아요. 변하네요. 네. 아홉 방울. 아홉 방울. 와, 네. 딱 맞네? 아홉 방울인데 그 칼슘, 마그네슘도 얼추 수치상 3배 정도 많았잖아요. 딥스골드는 뭐예요? 딥스는 이제 경도가 엄청 많은 물인데 칼슘, 마그네슘이 와, 거의 40대, 그다음에 칼슘이 와, 얘는 마그네슘이 거의 3배 높으니까 얘는 엄청 이거보다도 많네요. 많으니까 네. 이게 많죠. 근데 이것도 갖고 온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경도를 측정했어요. 지금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이제 백산수는 거의 2방울만 되는 건 경도가 낮은 거고, 네. 평창수가 이제 백산수랑 한 방울 차이가 나는 네, 거예요. 네, 맞습니다. 지장수가 9방울이고 딥스골드가 12방울이고. 그러면 딥스골드가 커피를 제일 맛있게 내리냐? 제일 높으니까. 네, 그것 또한 아니면 그럼 백산수를 먹는 커피는 맛이 없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것이. 우리가 추출하고 싶은 커피 그 컨셉에 맞는 그 물이 맛있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알칼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알칼리도는 이제 커피 얘기할 때 경도가 되게 중요하고 이제 알칼리도도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중등화학에 딱 나오는 내용일 겁니다. pH라고 하는 그 수소 이온의 농도에 따라서 나오는 수치인데 1, 2, 3, 4, 5 이쪽이 이제 산성, 7부터 넘어가는 쪽이 세제, 뭐 양잿물 그런 게 이제 염기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산화이온이 농도가 높다면 알칼리도인 거예요. 그리고 수소 이온의 농도가 높다면 산성인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저희가 마시는 물은 약산성, 뭐 순수한 물은 pH 7 정도 되고요. 아이시스 8.0, 요 pH 8.0이라는 거죠. 수산화이온이 좀 더 많은. 그렇죠. 이게 물에 어떤 영향을 있는지를 한번 얘기를 나눠볼게요. 커피 성분이 또 산성이잖아요. 유기산이라고 해서 음전하라고 해서 마이너스를 띱니다. 근데 아까 전에 수소이온은 플러스고 수산이온은 마이너스라 그랬잖아요. 자석으로 봤을 때 N극 만나면 어떻게 되나요? 밀어내죠. pH가 좀 높은 물을 만나면 극성이 높아져서 분자 간의 반발력이 높아지면서 용해도가 올라가게 돼요. 알칼리도가 좀 높게 되면은 커피 성분을 좀 잘 녹일 수가 있죠. 아이시스 8.0이 각각 맞았던 이유가 pH가 높으니까. pH가 높기도 하고 미네랄도 꽤 높았는데 커피 성분을 적절히 잘 녹이게 되면서 산미도 잘 중화시키는. 커피를 잘 녹이면 산미를 중화시켜요. 그죠. 여기서 또 이제 2번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용해도가 높여지기도 하지만 너무 많으면 안 돼요. 아, 또 많으면 안 돼요? 그렇죠. 중탄산 이온이라고 하거든요. 이 성분이 너무 많게 되면은 잘 녹이기도 하지만 산 성분들을 가져와서 중화시켜 버리기 때문에 산미가 안 느껴져요. 너무 많으면. 그렇죠. 알칼리도가 높은 물은 분자 간의 반발력이 높아져서 커피 안에 있는 성분들을 잘 끄집어내니까, 그러면 산미가 좋은 커피들은 산미까지 잘 표현해서 잘 끄집어내지 하지만 않을까. 너무 많으면 산미를 다 잡아먹는 거죠. 이 알칼리도의 용해도는 칼슘, 마그네슘처럼 엄청나게 드라마틱한 효과가 있다기보다는 어느 적정한 양이 커피 추출에 도움이 된다.
일단은 그 경도가 좀 더 많은 영향을 커피를 녹이는데 영향을 하는 것 같고요. 하지만 산미에 관련돼서 산미를 중화시키는 거는 이 중탄산 이온이 압도적으로 산미를 다 먹습니다. 그러면 경도가 너무 높으면 커피가 밋밋해진다. 왜냐면 네. 물 안에 있는 미네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커피를 녹일 수 있는 자리도 부족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커피를 너무 못 가져 나온다는 거는 미네랄이 너무 많아서 커피 안에 있는 어떤 산미나 캐릭터들도 그만큼 못 갖고 나온다니까 그건 또 산미를 중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 어떻게 보면은.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면 얘는 경도 때문이에요? pH 때문이에요? 이게 요거보다 경도가 높잖아요. 이 딥스가. 네, 딥스가 얘가 이거보다, 훨씬 더 이거보다 높았죠. 경도가 높잖아요. 네. 이거를 커피를 내리면 산미 잘 나와요. 아 얘는 경도가 높은데 네, 아 얘는 이렇게 pH가 높아도 낮군요. 엄청 그러면 낮아요. 네, 하지만 요거는 경도가 이거보다 낮잖아요. 네. pH가 되게 높잖아요. 네. 알칼리잖아요. 못 먹어요. 맛없어가지고. 그러면은 또 pH가 더 영향을 많이 주는 거네. 산미에 산미에 대한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한 8.0 정도가 적당한 수준이라고 생각해요. 아이스 네, 8.0. 그 이상 넘어가면은 그때부터 산미를 좀 죽이는 느낌? 그래서 일단은 좋은 물에 대한 결론은 경도가 적당히 많고 약간의 알칼리 정도가 있는 게 과학적으로는 최적화된 커피 추출에 맞는 물이죠. 하지만 이게 정답이 아니고 내가 하는 추출 스타일, 원두, 로스팅 스타일에 따라서 변화할 수 있다. 정말 차이가 있는가? 네. 커피를 해봐야죠. 저 너무 궁금해요. 이렇게 블라인딩 해보고 이 커피가 어떤 물로 추출했는지 이런 것도 좀 알아내실 수 있나요? 아 그럼요. 제가 이런 건 좀 놓치지 않는 것인 것도 알고 계시죠? 오늘 정확히 하시려고 지금 브리스타까지 2개 더 사오셨어요. 네, 두릅사 제가 샀습니다. 안 사주셨습니다. 이거 2개 새 겁니다. 네네. 지금. 둘, 셋. 딥스 지장수, 이게 백산수. 백산수. pH도 높고 경도도 경도도 높고. 높고 요거는 경도만 엄청 높고 pH는 낮고. pH 낮고 요거는 pH는 적절히 적당하고 있고 경도가 경도는 좀 좀 낮고. 낮고. 그렇다면 지금 예상되는 맛은 얘는 감히 예상하시면 나중에 후회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엄청 높진 않아요. 그 에비앙처럼 먹었을 때 깨지지는 않아요. 저 너무 쉬워가지고 안 먹어도 될 것 같습니다. 좀 어려워하시는 표정이네요. 쉽다고요? 잠깐만. 이거 린싱 무슨 물이죠? 이거 되게 민감한데 이거 딥스인가요 혹시? 수돗물인가요? 제가 말씀드렸던 유지가 이겁니다. 일부러 이런 영향을 드라마틱하게 잘 안 맞는 콩을 갖고 온 거기도 한데요. 이 기준이 다 벗어나 있어도 커피가 맛있어요. 일단 온도가 높았을 때는 생각보다 그렇게 막 차이가 막 엄청 많이 난다 그런 건 아니었거든요. 딱 온도가 높았을 때도 내 스타일은 못하는 건 있었어요. 처음 먹었을 때는 백산수가 제일 괜찮았고요. 온도가 낮아지면서 특성이 완전히 딱 도드라졌어요. 딥스는 여기에서 나오는 어떤 시트러스한 컵노트가 좀 더 레몬 쪽으로 가요. 네, 맞아요. 어떻게 보면 좀 찌르나? 약간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되게 산미가 높아요. 그리고 얘는 상대적으로 산미가 낮아요. 그리고 단맛이 좀 더 높게 느껴지는 기분이 들어요. 향미라든지 이런 게 저는 오히려 얘에서 좀 덜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 덜 복합적이고 얘는 좀 더 비교적 좀 더 복합적이었어요. 근데 백산수는 그냥 적당한 산미와 그냥 적당한 밸런스를 갖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저도 그렇게 딱 생각해요. 백산수가 맛있었던 거는 밸런스. 수치가 전체적으로 낮으니까 무시할 수가 있지만 커피 수치가 이거 생각보다 막 엄청 진할 것 같고 네. 에비앙처럼 밋밋할 것 같고 그랬잖아요. 네. 엄청 산미 빵 나오죠. 플레이버는 사실 저는 이거보다 그러네. 이게 더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밸런스랑 맛이 잘 잡혀 있어서 요거 가는 거지 밸런스가 안 잡혀 있어요. 저는 이 커피를 필터로 내렸을 때 네. 딥스만 내렸을 때도 브루잉이니까 수율 좀 높이면 기가 막혀요. 이게 좀 매력 있네. 시간 지나면 산미까지 좀 눌리면서 네, 엄청 생동감이 엄청 느껴지네요, 네. 얘가. 팔기 좋다. 그렇죠. 이 커피가 가지고 있는 캐릭터를 적당히 표현하면서 호불호 없이 먹을 수 있고 깔끔한 그런 커피를 어쨌든 잘 표현해줘요. 그러니까 후미의 어떤 잔미가 전혀 없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밋밋해지죠. 밋밋해져요. 그죠? 얘가 산미가 생동감이 좀 덜하고요. 네. 산미가 덜하다 보니까 비교적 단맛이 좀 더 높아지는데 저는 뭔가 재미가 없어요. 이 그죠. 커피가 가지고 있는 캐릭터를 잘 표현을 하지 못해요.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했는데 섞으면 찾을 수 있겠죠? 차일 수 있죠. 안 틀릴 것 같은데. 그렇죠. 차이가 많이 나요. 근데 이거 못 맞출까요? 야, 기가 아니, 막히네. 컵도 좀 닦으셨는데. 기가 막히네 진짜. 전 골랐습니다. 저도 골랐습니다. 안 드셔도 돼요? 아니요, 저 하나, 둘, 셋. 저희 백지립 맞습니다. 백지립. 이 정도는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긴장감을 위해서 제가 좀 이렇게 고민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뭐 정리하자 보면은 백산수는 밸런스 좋게 추출할 수 있는
미네랄 성분이 좀 적은 편이고 알칼리니티도 적당히 있는 정도. 평창수는 백산수랑 알칼리는 비슷하고 미네랄이 좀 더 많다. 그래서 평창수가 맛있는 거죠. 이제 여기가 이제 섞어야 되는 물들. 이거는 알칼리는 낮고 경도가 엄청 높다. 그리고 근데 매력 있었다. 커피를 되게 볼륨감 있게 만드는 네, 볼륨감 있고 생동감 있게 만드는. 요거는 미네랄도 많고 알칼리도 높다. 요거는 어느 데 쓰시면 좋냐면 pH 살짝 올리려고 하시면 요거 조금 섞어도 올라가겠죠. 그런 용도로 조금만 섞는 용. 많이 넣게 되면은 산미 다 눌러버리니까 많이 넣으면 안 되고요. 10% 20% 조절해가지고 커피 성분의 산을 조금 누르거나 아니면 성분을 좀 더 녹이거나 할 때 지장수. 저는 이런 물에 대한 부분이 하나의 재미적인 요소가 Easy as pie, lemon, apple or cherry. Loving you is so very sweet.